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터닝나우예요. 오늘은 제가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 인사드렸을 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하는 많은 질환들의 대부분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몸에 어떤 병이 왔을 때는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먹고 운동은 어떻게 하고 호흡은 어떻게 했나 등등. 그래서 그 메이저리그,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최초의 그 흑인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는 지금은 전설적인 인물로 남아서 자기의 등 번호를 09 결번으로 만들고 지금까지도 매년 4월 15일이 되면 제키 로빈슨 데이를 이렇게 기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설로 남아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그냥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 시절에 흑인 선수로서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 쓴 선수인데 이 선수는 그만큼 자신의 실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 이분은 절대 자기 입속으로 차가운 그런 거를 넣지 않는다. 한 숟가락이라도. 또 튀긴 음식은 절대 먹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등등의 자기 생활 수칙을 정해놓고 그걸 반드시 지켰다고 그래요.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래서 자기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오랫도록 이루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조금만 노력하면 지금의 나의 몸과 컨디션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거는 제가 그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라는 그 책에 나오는 건강 10계명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그래 이렇게 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인식이 되시면 한번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실 거예요. 몸이 좋아지면 컨디션이 일단은 좋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내가 하는 일도 즐겁게 할 수 있고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조금은 더 친절하게 또 조금은 더 이렇게 넓은 마음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몸이 아프고 지치면 일단 짜증이 먼저 나죠.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요. 별것도 아닌 사소한 것에도 화가 불쑥불쑥 나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들 또 내가 만나는 그런 인연들과 정말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건강 10계명을 한번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건강 10계명의 첫 번째가 바른 호흡을 하자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아랫배를 볼록볼록 하면서 호흡을 해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사춘기가 지나면서 이제 그 호흡이 점점 가슴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과 이별하기 직전에는 주로 이렇게 어깨를 들썩하면서 호흡이 이렇게 짧아지죠. 내 호흡의 남은 길이가 내가 남은 생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길고 깊게 했을 때 그때 내가 조금은 더 건강하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겠죠? 그래서 호흡은 길고 깊게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영상에 올렸어요. 복식호흡. 그리고 복식호흡 하시기 전에
가슴이 많이 막혀 계신 분들은 가슴 호흡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복식 호흡을 하실 때 어깨가 굽고 머리가 아픈 상기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복식 호흡과 가슴 호흡 동영상을 참조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을 제대로 마시자예요. 우리가 물을 4일 이상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질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물을 잘 마셔야 몸의 노폐물, 독소를 이렇게 배출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이렇게 그 체중이 60kg 기준이신 분들은 하루에 1.8리터 정도 마시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자기 체중의 0.3 이제 체중 곱하기 0.3 정도 할 때 자기가 하루 마실 물의 양이에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 해서 너무 많이 마셔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와 세포 그 외에 그 사이에 그 이렇게 움프 웅덩이가 파지듯이 부종이 생겨요. 그래서 물도 내 몸에 맞게 적당히, 그리고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홀짝홀짝 조금씩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운동하고 땀 흘리고 나서는 절대 찬물 드시면 안 됩니다. 땀이 다 식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드시면 되고, 가급적이면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게 좋겠죠. 아니면 미지근한 물이라도 그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30분 전과 식후 한두 시간 후에 물을 섭취하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식사 중에는 물을 섭취하면 소화, 이렇게 그 위액이 이렇게 분비돼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물이 들어가면 물이 그걸 희석시키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사실 입도 까실까실해서 그냥 이렇게 드면 뭐 돌 씹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서 조금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물을 이렇게 섭취하면서 드시도록 해야 되겠죠. 아무리 이게 좋다 해도 사람에 맞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햇빛을 자주 쬐는 게 좋습니다. 햇빛을 자주 쬐야 우리 몸의 칼슘 흡수도 좋아지고 그래야 뼈도 튼튼해집니다. 하루에 30분 이상은 햇빛을 쬐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햇빛을 쬐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이렇게 걸으면 더없이 좋고요. 그래서 햇빛은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30분 이상 이렇게 햇빛을 쬐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이렇게 햇빛을 쬐면 감염에 이렇게 저항력도 좋아져서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해요. 그리고 음식을 바로 먹자입니다.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간식이나 야식, 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소화기 쪽에 나중에 문제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식사와 식사 간격을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두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과일은 식전 20분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 현미, 통, 밀가루 등 통째로 된 그 음식 위주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날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부드럽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거칠게 이렇게 먹으라고요. 그래서 현미나 통곡물, 통밀가루 이런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꼭 씹어 먹는 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꼭꼭 씹어서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50번 정도 씹으시고, 보통 분들은 30번 정도, 또 암이나 이런 어떤 중한 질환에 있으신 분들은 100번 정도 씹어서 입안에서 충분히 침으로 소화액이 이렇게 다 나와서 입안에서 그냥 이렇게 바로 소화가 될 정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위장에 연결해 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꼭꼭 씹어서 드시고요. 그리고 해조류, 녹색 채류, 녹색 채소류, 그리고 콩류를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육식은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정도 이렇게 드시고 또 이렇게 해산물 이런 걸로 이렇게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하자. 예, 몸을 움직이게 되면 혈액이 잘 돌아서 세포에 영양을 구석구석 잘 보내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꾸준히 운동했을 때 몸의 체온도 올라가고 몸속 구석구석 세포에 영양이 가서 몸의 기능이 더 이렇게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몸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을 해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면 일주일에 3-4번이라도 꼭 1시간 이상 이렇게 땀이 이렇게 살짝 날 정도로 운동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자. 자정 전에 1시간 자는 게 자정 이후에 2시간 자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정 전에 이렇게 늦어도 11시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11시부터 새벽 한두 시까지 그 사이에 우리 몸에 노폐물,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호르몬도 분비하고 내 몸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들이 이렇게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렇게 휴식을 취해주고 그리고 아침에는 이렇게 일어나서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푹 쉬어주는 게 좋은데 자연에 가셔서 이렇게 일주일에 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2번이라도 자연 속에 가셔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저는 권장해 드려요. 우리가 휴자가 사람인 변의 나무목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으로부터 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자연 속에 이렇게 있을 때 자연의 에너지를 받을 때 더 빨리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야산이나 이런 공원 같은 곳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가셔서 휴식을 이렇게 취하고 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절제의 미덕을 기르자. 술, 담배, 커피, 인스턴트 이런 기호식품을 조금은 줄여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몸이 아픈 환자의 경우에도 약을 과다 복용하기보다는 인체의 자연 치유 기능을 몸에 이렇게 깨울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낙천적인 마음을 갖자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액을 산성화해서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요. 요즘에 이렇게 제가 만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몸이 산성 체질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조금은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이렇게 낙천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조금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했을 때 내 몸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은 하도 미디어가 발달돼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대방과 비교하죠, 나의 삶을.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루에 10분이라도 잠시나마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감사한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그 감사함에 충분히 젖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자예요. 체온을 37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체온이 높으면 체내 효소가 활성화돼서 면역력이 증강된대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하고 이제 수시로 저녁에 자기 전에 족욕 같은 거 하는 것도 권해드려요. 거기에 좋은 아로마 같은 거 있으면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족욕하면 하루의 피로도 더 잘 씻겨내리고 몸의 이완도 잘 돼서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온열 스파나 찜질 같은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인체 정화를 하자. 우리가 1년에 한 번쯤 집 대청소 하잖아요. 봄 되면. 그렇듯이 자동차도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그 정비소에 이렇게 해서 점검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1년에 한 번씩 인체 정화를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집을 깨끗이 치워놓고
치워놓고 막 거기 집에 막 엉망으로 만들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예, 집이 깨끗해지면 청소하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저는 그렇게 깔끔한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청소하고 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확 뒤집어서 대청소하고 나면 기분이 더 좋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1년에 한 번 정도 인체 정화를 해주면 몸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렇게 꾸준히 해줬을 때 우리 몸을 건강하게 건강한 노년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인체 정화는 비우기와 채우기의 균형을 통해 건강을 회복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해요. 수리와 청소에 기술자가 필요하듯 인체 정화할 때 맞는 기술자, 복합 발효 배양물을 이렇게 투입해 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몸이 건강해지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언제나 건강하시고 건강한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슴이 뛰고 만족하는 그런 희망찬 나날로 나아가세요. 감사합니다.